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1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 내용에서 가로 1, 2, 3, 4, 5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나 우리 명령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문들이 있죠. 자, 요거 이제 한 군데 따로따로 띄어가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보니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러고 나서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1970년 IBM에서 근무하던 코드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제 제안이 되었대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라고 보기가 편리하며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이 용이하다. 그런 이제 장점은 있지만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대요. 이런 이제 관계형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땡땡은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구멍이 이제 빵빵빵 뚫려서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 동그라미 1번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데이터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표 형태로 표현한 거 그걸 보고 얘기한대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이제 표 형태로 생겼죠. 해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이제 표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표 형태로 이제 표현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그 정답이 릴레이션이요. 해서 릴레이션은 데이터들을 표 형태로 이제 표현한 것으로 구조를 나타내는 우리 땡땡 스키마랑 실제 값들인 땡땡 인스턴스 그걸로 이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션, 하나의 테이블은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랑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 두 가지로 크게 보게 되면 구성이 되죠. 그리고 튜플은 땡땡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으로 우리 이제 속성의 모임 그걸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게 이렇게 이제 릴레이션이라고요. 해서 튜플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성이 이제 모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그런 이제 논리적인 단위 그걸 보고 우리가 속성 그렇게 이제 부르죠. 우리가 파일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데이터 항목이다 아니면 데이터 필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게 우리 속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은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이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이래요. 여기까지만 딱 봐도 우리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이 바로 떠올라야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거는 우리 도메인이죠. 도메인. 해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우리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도메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땡땡은 그러고 나는데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도메인이죠. 해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실제 속성 값들이 나타날 때 그 값의 이제 합법 여부를 시스템이 검사하는데 이용이 되는 게 우리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이라는 그런 이제 필드 그런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곳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남 아니면 여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쓸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남녀 그 값이 우리 이제 도메인이라고요. 해서 하나의 속성 성별이라는 그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그 원자 값들의 집합 그걸 보고 우리가 도메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곳에는 남 아니면 여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들어가야죠. 해서 도메인은 실제 속성 값이 나타낼 때 그 값의 이제 합법 여부요. 남여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해서 그런 이제 합법 여부를 시스템이 검사할 때 이용하는 게 우리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보니까 관계 대수는 그러고 나서요. 관계 대수라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그 정보와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하는가. 그걸 이제 기술한 그런 절차적인 언어다. 관계 대수에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해 놓은 그런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가 있고 수학적 집합 이론에서 사용되는 일반 집합 연산자 요게 이제 있대요. 그래서 우리 관계 대수에 보게 되면 순수 관계 연산자라는 게 있고 일반 집합 연산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순수 관계 연산자에 속하는 그런 이제 셀렉트요. 셀렉트라는 거는
땡땡에 이제 존재하는 튜플들 중에서 선택 조건을 만족하는 그 튜플의 부분 집합을 구해서 새로운 이제 땡땡을 만드는 그런 연산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이 이제 릴레이션이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정답을 써놓고 보게 되면 순수 관계 연산자에 속하는 그런 이제 셀렉트요. 셀렉트라는 거는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그런 튜플들 중에서 선택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그런 튜플들의 이제 부분 집합, 그걸 이제 구해서 우리가 새로운 릴레이션,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이 우리 셀렉트 연산이었어요. 그리고 셀렉트에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할 때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 개 이제 조건들을 하나의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결합을 시킬 수가 있죠. 그때 이 중에서 땡땡 연산자는 그리고 나왔어요. 땡땡 연산자는 A와 B 둘 다 이제 만족하면 true 참을 이제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연산자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연산자는 A와 B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둘 다 만족하면 true 값이 반환이 된대요. 그러면 모두 다 참을 때 참인 게 우리 AND 연산자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3번에는 AND 연산 요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집합 연산자의 교집합에 이제 해당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3번의 정답은 우리 AND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을 보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지리어인 우리 이제 SQL이요. SQL은 1974년 IBM 그 연구소에서 개발한 스컬에서 이제 유래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SQL은 국제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이며 많은 회사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그런 언어로 이제 채택하고 있대요. 이런 SQL은 지리어지만 지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구조의 이제 정의, 데이터의 이제 조작, 그리고 데이터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이제 SQL 중에서 우리 DML이요. DML이 우리 데이터 조작어죠. 이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 그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지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런 DML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에서 이제 셀렉트요. 우리 DML에 보게 되면 셀렉트도 있고 우리 딜리트다, 업데이트다, 인설트다 해서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셀렉트요. 셀렉트는 테이블에서 조건에 이제 맞는 그런 이제 튜플들을 이제 검색하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맞죠. 우리 셀렉트를 이용해서 튜플을 검색을 할 때 우리 그룹 바이 저를 이용해서 그룹별로 이제 속성의 값들을 집계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룹 바이 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을 이제 설정할 때 그룹에 대한 그 조건을 지정할 수 있대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땡땡이다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룹에 대한 그 조건을 지정할 때 그룹 바이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해빙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갈게 우리 이제 해빙이요. 그리고 DML 그 유형 중에서 우리 인설트요. 인설트라는 거는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튜플을 이제 삽입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맞죠. 이런 인설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튜플을 삽입할 때 삽입할 그 테이블의 속성명에 대응하는 그런 값들이요. 그런 값들을 이제 지정하려면 땡땡 명령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인설트의 이제 기본 형식이 인설트 인투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속성명들을 쭉쭉쭉 써주고 그리고 그 속성명에 대응하는 그런 값들을 우리가 직접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value 그걸 이제 써줘야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갈게 우리 이제 value요. 그래서 이 value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속성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값들을 지정할 때 우리가 value 뒤에다가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다음은 인설트를 이제 이용해서 사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이름이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이름 속성에다가 홍승현 그리고 부서에다가 인터넷 요걸 이제 삽입하는 그런 SQL 문이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SQL 문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nsert into라고 써주고 바로 뒤에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명을 먼저 써주고 그 테이블 명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속성명을 써주면 되죠.
그때 문제에서 우리 이제 이름 속성, 부서 속성 이 두 곳에다가 우리가 값을 삽입할 거니까 이름이다, 부서다 그렇게 이제 속성명들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홍승연이다, 인터넷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런 값을 쓸 때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밸류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정답을 다 찾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쓸 때는 지금처럼 동그라미 1, 2, 3, 4, 5번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릴레이션이 됐든 도메인이 됐든 이런 것들은 영어로 정답을 써도 되지만 한글로도 정답을 쓰셔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쓸 때 우리 이제 SQL에서 사용되는 그런 예약어가 됐든 필드명이 됐든 변수명이 됐든 이런 것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대소문자를 이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작성을 해도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이제 테이블의 구조 그리고 DML의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 내용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 릴레이션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릴레이션이죠. 해서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을 때 그때 이 학생 테이블 하나 이제 이 릴레이션은 크게 이제 우리 릴레이션 이제 스키마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때 이 테이블의 이제 구조를 나타내는 게 우리 릴레이션 이제 스키마고요. 그리고 릴레이션 이 스키마랑 그리고 실제 값들은 우리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된 게 우리 하나 이제 릴레이션이요. 그때 이 학생 릴레이션에 보니까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년하고 신장하고 학과하고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이제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학생 릴레이션에는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이제 속성이 있는 거고 이 속성의 개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디그리다, 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이 속성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그 논리적인 그 단위를 우리가 이제 속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일 구조성으로 봤을 때 이 속성이라는 게 데이터의 항목, 데이터의 필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이 속성이라는 거는 개체 이제 특성을 이제 기술해 주는 게 우리 이제 속성이요.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라는 이 릴레이션에 보게 되면 김예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김동준까지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 4개 이제 튜플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 이제 튜플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튜플이라는 거는 하나의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각각의 행들을 보고 우리가 튜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하나의 이제 튜플은 여러 개 이제 속성 값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일 구조에서는 이런 이제 한 사람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레코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레코드가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튜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이제 튜플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카지널리티다, 기수다, 대응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학년이요. 이 학년에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대학교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학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값들이요. 이런 학년이라는 그 속성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값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이 학년 도메인에는 이제 1부터 4까지의 그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학생 릴레이션이 만약에 초등학생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해서 하나의 이제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그래 이제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성별이라는 그 속성이 없지만 만약에 성별이라는 그 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 속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값이 남하고 여하고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관계형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이제 릴레이션의 구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데이터 조작어 DML이요.
DML에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select 구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nsert가 있고, 우리 delete가 있고, update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select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에서 특정 이제 튜플을 이제 검색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select 구문이죠. 그리고 우리 inser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이제 튜플을 이제 삽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 insert고요. 그다음에 이제 delete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테이블에서 튜플을 이제 삭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delete죠. 그리고 update는 테이블에서 튜플의 내용을 이제 갱신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update요. 해서 우리 데이터 조작어에 보게 되면 select다, insert다, delete다, update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본 형식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delete요. delete는 이제 튜플을 이제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건데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elete라고 써주고 from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을 써주고 그리고 특정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where절을 이용해서 wher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레코드를 싹 다 이제 삭제하겠다 그랬을 때는 where절을 이제 생략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레코드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코드가 삭제가 되는 거지 테이블 자체가 이제 삭제되는 건 아니죠. 해서 테이블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테이블 안에 들어있던 그런 레코드 튜플들만 싹 다 이제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업데이트요. 업데이트가 이제 튜플을 이제 우리가 갱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얘의 기본 형식은 우리가 지금처럼 업데이트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을 써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set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어떤 속성에다가 어떤 값으로 이제 갱신할 건지 그 데이터들을 이제 속성명과 함께 쭉쭉쭉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쓰게 되면 우리 해당 테이블에서 해당 속성의 데이터를 전부 다 싹 다 일괄적으로 다 바꿔주는 거고 내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갱신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where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해당 속성의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튜플을 이제 검색하고자 할 때 우리가 select 구문을 쓰는데 select의 기본 형식은 select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명과 이제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속성들을 이제 어디로부터 검색할 건지 우리가 테이블명을 이제 뒤에다가 쭉쭉쭉 이제 써주면 돼요. 테이블이 하나면 하나만 쓰면 되겠죠. 테이블이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 개 이제 테이블명들을 쭉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줄만 쓰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보여달라 그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내가 검색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where를 쓰고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붙여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insert 이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튜플을 이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insert into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속성들의 레코드 튜플을 이제 삽입할 건지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그 해당하는 값이 이제 어떤 건지 valu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속성을 내가 만약에 두 개를 썼으면 이 데이터도 이제 내가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속성을 만약에 5개를 썼다. 그럼 데이터도 당연히 5가지를 써줘야 됩니다. 해서 속성과 이제 데이터 개수 그리고 데이터 유형이 전부 다 일치해야 튜플이 정상적으로 이제 삽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내가 삽입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속성명을 내가 생략하고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삽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단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걸 먼저 검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select 구문과 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요. insert into라고 쓰고 테이블명과 속성명을 쭉쭉쭉 쓰고 그 다음에 select 구문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이제 검색된 그 데이터들만 테이블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elect 구문과 함께 insert 구문을 같이 이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셀렉트 구문이요. 셀렉트 구문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셀렉트 구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형식은 select from where하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 형식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더 추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istinct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중복되는 튜플이 있을 때 뭔가 이제 검색했을 때 중복되는 튜플이 있을 때 그 중복되는 그 데이터를 한 번만 표시할 건지 여러 개 다 표시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볼 때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지정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룹 바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속성명들을 이제 쭉쭉쭉 써주면 이 해당하는 이 속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룹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을 이제 지정할 때 조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빙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 바이 해빙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해서 이 해빙절은 그룹 바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이제 튜플들을 싹 다 이제 검색을 하고 나서 그 검색된 결과를 보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정렬해서 보겠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오더바이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더바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속성명을 써주고 오름차순을 할 건지 내림차순을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우리가 정렬 방식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오름차순 할 때는 ASC를 쓰고 내림차순 하겠다 DSC를 쓰면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ASC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더바이가 나왔는데 속성명만 써져 있고 ASC다 DSC다 이런 게 없을 때는 ASC가 자동으로 이제 붙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 ASC는 우리 생략하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검색을 할 때 알리아스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학생 테이블인데 학생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그 필드명으로 들어 있어요. 이름이라는 그 필드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이제 검색을 하고 나면 이름 그리고 여러 사람의 실제 이름들이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나는 이름이라는 제목 말고 나는 성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는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알리아스를 이용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별칭으로 우리가 성명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그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제목이 이제 성명으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해서 알리아스라는 것도 쓸 수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조작어에 보게 되면 이제 셀렉트다, 인설트다, 업데이트다, 딜리트다 해서 그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본 형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